지금 관세율표 및 상품화 기출문제 풀이는 9월, 10월에서 주 1회 진행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을 끝냈기 때문에 암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꼼꼼히 읽어보시는 거예요. 1류부터 97류까지 외우려고 일단 하지 마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주기정 보니까 이 주기정은 저기 다른 류에 있는 주기정과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였지. 그러면서 유와 유와의 관계, 부와 부와의 관계를 계속 읽으면서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나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시간에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시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은 9월, 10월 달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는 이제 한 주에 한 번만 수업합니다. 한 주에 한 번 수업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들으면 좋습니다. 들으면 좋은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남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노실 건가요? 설마? 아니죠? 그죠? 공부하실 거잖아요. 읽어보세요. 1류부터 해서 97류까지 읽어보시는데 주규정 내용이 최소한 60에서 70% 이상 이해가 안 된다? 공부하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된다. 그래도 한 반절 이상은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출문제 풀이 들으셔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 이론 내용 수업들 하면서 중요한 것들 있죠. 근데 중요하다 하니까 별표 쳤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리뷰를 쫙 해보면은 이게 이 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분류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 거구나. 그러면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더 이 분류 체계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만 60, 70% 정도의 주규정이 최소입니다. 최소. 이해되는 분들만 이해가 안 되는데 앉아있는다? 남들 다 수업 들으니까 앉아있는다? 여러분들의 수업 생활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는 시간은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뿐이다 했습니다. 그죠? 수업할 땐 다 하는 것 같아요. 수업 들으면은. 근데 집에 가서 봐서 머리가 하얗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튼 제가 정해드렸어요. 기출문제는 요 정도 수준까지는 외우신 분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싹 리뷰를 해보면서 답안 작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힘을 줘서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공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혼자 공부하는 게.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열렬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 분한테 열렬한 관심을 받아서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게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한 분만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100% 반영입니다. 100% 반영.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겠는데, 자, 기출문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공부 패턴과 맞춰서 갈 거예요. 자, 연도별로 안 할 겁니다. 연도별로 하면은 좋은 점도 있긴 한데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1부부터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히 1부부터 21부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계속 1부, 2부, 3부 수업할 때 뭔 내용 했었죠? 자, 1부부터 4부까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위주의 문제들만 제가 추려서 갖고 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뭐죠? 5부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보실래요? 5부 같은 경우에는 6부, 7부랑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13부랑도 관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14, 15부 관련이 있죠.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끊을 거예요. 왜냐면은 관세율표 분류 체계는 부, 부, 류, 호, 호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들어오고 인사이트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요거 보고 저거 보고 하겠지만 이걸 정리를 한번 하시잖아요.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가 보여요. 당장은 안 보이겠지만. 그게 연습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죠?
8부부터 10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세하게만 이쪽이랑 좀 관련이 있죠. 아, 이제 부로 얘기해도 통하네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거 그렸을 때? 그렇죠. 다시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끄덕끄덕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죠? 11부, 12부 보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3부, 25류 빼고, 그죠? 무기섬유는 분류 안 된다 했죠? 유기섬유와 관계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거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남은 것들 뭐죠? 21부. 용도별이라 했죠? 요거는 전반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다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패턴으로 진행할 거예요. 1부부터 시작해서. 쫙 문제를 추려가지고 제가 문제풀이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제가 일단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맛보기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깊게는 안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점심 드셔야 되니까. 자, 97류 방금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동등한 선에 있습니다. 방금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올해 문제 2번으로 기출이 됐어요, 실제로. 자, 이걸 한번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요, 생각보다 못합니다, 그걸.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평소엔 잘해요. 근데 시험 치는 날 전날 어떻죠? 잘 수 있습니까? 못 잘걸요, 아마? 이게 긴장이 돼서 내일 시험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컨디션이 정말 낮아집니다. 그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요. 그럼 막 가는데 막 여의도 가니까 막 사람들 막 걷고 막 책 보고 난리야. 막 위압감 들어 막. 그래갖고 겨우 갔어요. 가서 이제 이미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 상상 속으로 표정이. 예. 이제 문제 나와야 돼 하고 딱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급박해진다고.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쏟아내고 싶어진다고 한 번에.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문제 이런 걸 보잖아요. 문제에서 요구한 답안은 뻔한데 이걸 읽다 보면 한 번에 쭉 읽어야 되는데 막 끊어서 막 맘대로 읽어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97류 관련 규정하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한 부분만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중요한 키워드들을 놓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부터 문제를 계속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고 침착하게 생각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들이고 그냥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공부를 한다? 실제 시험에서 문제 핀트 못 맞춰서 답 쓰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거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거 저랑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할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물음의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4단위 호의 용어 아니죠. 4단위호 숫자입니다, 숫자. 그리고 그와 같이 분류하는 근거를 설명해라 했는데 뭘로? 97류 관련 주규정으로. 그럼 일단 나는 여기서 4단위 호를 뽑아내야 되고 그 호가 나오게 된 근거 규정, 주규정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싹 훑어보는 거예요. 자, 1860년, 재작년도가 자꾸 나오네? 그리고 뭔가 옛날 거네? 관세율표에서 연도를 가지고 호의 용어에 특기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방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골동품. 그죠? 970, 6호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골동품 970, 6호와 여타 다른 HS 코드에 대한 구분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떠오르죠? 97류 주제 5호. 주제 5호에 보면은 골동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 97류 주제 5호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 물음 하나에 대해서 근거되는 주규정들을 가이드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문제 하나마다 어떤 규정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 써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이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음 1, 재작년도가 1860년인 100캐럿 다이아몬드 97류 제2규정이 있었죠? 요거 위주로 쓰시는 거예요. 딴 거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재작년도 1850년인 수선된 바이올린 물품. 자, 일단은 이걸 보려면은 97류 주제 5호 규정을 한번 보면은 나올 거예요. 어떤 걸 봐야 되죠? 과목을 봐야겠죠.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1류로 분류한다 했으니까, 그죠? 그 부분을 보는데, 자,
공부 안 한 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부나 류의 총설은 공부를 했었는데 호해설은 못 봤어요. 왜 못 봤냐? 너무 많아요. 이거 호가 1500개 있는데 호해설도 1500개 있거든요. 요거 다 못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호해설도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품목 분류에 있어서 좀 유의미하고 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만 위주로 꼽아서 봐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호해설을 봐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시 근거 규정을 기재한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거. 자, 1889년 당구의 유화작품. 유화는 9701호. 1889년, 현재 2021년, 100년 지났다. 9706호와 9701호의 차이. 어디서 볼 수 있죠? V76 주제 5 나무에서 볼 수 있죠. 이거 근거 규정을 먼저 쓰는 겁니다. 자, 4번도 그렇죠. 4번은 1940년인 대량 생산된 비금속의 장신용 조각상 복제품인데, 자, 이것도 97류 주제 4, 5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죠? 대량 생산되거나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 제외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은, 자, 9703화, 그 다음에 비금속제의 장신용 조각용 복제품.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금속입니다. 15부에 분류될 거예요. 그죠? 비금속제니까. 그럼 15부 생각했을 때 72주부터 81주까지에 분류될까요? 어렵겠죠. 그쪽으로는 웬만하면 거의 반제품, 기타 제품들이 분류되지 이런 장식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82주는요. 수공구였죠. 그죠? 수공구면 분류가 안 되겠죠. 하나 남았네? 836? 836 어딘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수업할 때 크게 비중을 안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 여러분들이 모른다? 안 쓸 거예요? 83류 어느 특정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써야죠. 84류 어느 호에 해당, 유라도 써야죠. 그러니까. 유라도 써야죠. 자, 근데 여기는 일단 830 6호 쪽일 겁니다. 여튼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러분들, 그리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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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에서 10점이거든요? 요거 다 맞추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특히 이런 거는 왜 냈냐면은 지역적이라서 문제 점수 조절하려고 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안 봤잖아요. 주규정에도 없었고. 그냥 그 무수히 많은 8306 호의 용어에 하나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에 1위 1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틀려도요. 나머지 잘 쓰면 그래도 7, 8점 받아요. 아니 7, 8점 받으면 잘 받은 거 아닙니까? 잘 받은 거예요. 예. 1위 1비 하지 마시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변별력, 점수 조정을 위해서 나온 문제인지 우리가 꼭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물음 5번. 제작 용도가 2021년. 일단 골동품이랑은 상관이 없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죠? 사용한 거. 그러면은 4907이랑 97045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겠죠. 자, 이거 어디 있죠? 제일규정에 있었잖아요. 자, 요렇게 일단 찝어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올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거 근데 문제가 좀 평이해요. 많이 평이한 거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근거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근거 규정에 따라서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해설을 해 드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설하면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근거 규정과 호의 용어를 쓸 때는 어떻게 연결해서 쓰면 좋은지 같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물음이도 똑같습니다. 97류 주제 5에서 과목을 써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9706호 해설 하나 필요하다 했죠. 우리 여기 수선된 바이올린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수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없었잖아요. 바이올린은 아시겠죠? 바이올린은 92025입니다. 그죠? 정말 잘 아신다. 소름 끼쳐. 예. 92025입니다. 자, 근데 제작 연도가 100년이 넘었네? 그럼 9706이랑 관계가 있는데, 수선이란 걸 모르겠어. 수선하면은 다시 바이올린으로 가나? 안 가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어딨냐면, 호의 해설에 있어요. 9706 호 해설에. 자, 이러한 것은 본래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선되거나 복원된 골동품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호해설에 나와 있어요. 요런 것들로 문제를 낸다고요. 치사하게. 이거는 누구만 풀 수 있다? 호해설을 본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예요. 호해설을 본 사람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론 수업에 들었던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영역,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 단언할 수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의 그 점수 조정을 위해서 좀 이런 걸 넣은 것 같아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치사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죠? 여튼 이렇게 해서 9706호로 분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97일 주제 5호 나무에 따라서 이런 유화들은 이 유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근거 규정에 따라서 970 1호로 분류한다. 970 1호 분류한다.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도 호의 용어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장식용, 조각상 복제품. 그리고 이런 것들이 97호에 제외되는 근거는 97호 주제 4호에서 대량 생산에 따른 복제품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근거 규정에서 제가 키워드를 따드릴 거예요. 이렇게. 따드리면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8306호에서 특기하고 있다. 비금속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이나 그 밖의 장식품. 문제 5번은 4907과 9704호인데 일단은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핀트는 97류 주규정을 근거로 써라 했어요. 49류에도 제외규정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는 97류 주제 1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답안을 작성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문제를 보는 힘을 키우기에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답안지 작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이번에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답안지 작성할 때 어떤 구성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게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 답안지 작성은 11월, 12월 때 제가 첨삭을 할 겁니다. 11월, 12월 때 여러분들한테 2주에 한 번씩 해서 내용을 첨삭하고 한 명 한 명 제가 다 봐드릴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글을 쓸 때는 아닙니다. 기본 이론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하십시오. 아시겠죠? 공부를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들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은 약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고요. 자, 수업 끝났습니다. 수업 끝났고 여러분들 만약에 기본이론 수업 이제 끝나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우리의 연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메일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맞점 하십시오. 저는 이만 수업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